네, 미국 주식 투자 저희와 함께 재밌고 쉽게 배워보시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주식은 바로 포드입니다. 자, 그간 사실 포드의 그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하면 포드였는데 사실 요즘 날에는 포드가 물론 유명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생긴 거는 1903년이거든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헨리 포드가 만든 거가 되겠죠. 1903년에 미시간주에서 만들었고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제너럴 모터스에서 세계 2위의 자동차 기업이었습니다. 포드의 역사는 진짜 자동차의 기업의 역사임에 분명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위인전에 이 헨리 포드가 있었고 제가 아주 초등학교 때 이걸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포드 T 같은 경우 포드 T 모델 이런 것들이 정말 세계의 어떤 혁신적인 모델로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일괄 작업 공정을 1913년에 도입했습니다. 이게 어떤 게냐면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쭉 오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면서 속도도 올리고 그래서 생산 공정의 일대 혁신을 일으킨 것이 바로 포드이기 때문에 이거 경영학이나 이런 생산 공정 중 공부했던 분들은 항상 역사책에 나오는 거가 바로 포드의 그런 생산 방식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대량 생산을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 부분에서 이제 모델 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역사 교과서에나 볼 법한 맞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역사 교과서 나오고 쉽게 해서 아주 오래된 미국의 1920, 30년대 배경을 한 영화 보면 항상 나오는 자동차가 달구이 다 모델 T거든요. 거의 다가 모델 T인데요. 이게 1914년만 하더라도 50만 대 이상이 팔리면서요. 포드 자동차의 성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위축된 것이 되겠고요. 다만 이제 1960년대에서의 포드 머스탱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재기에 완전히 성공했고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초반만 해도 아주 또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규어라든가 그 당시에 랜드로버도 인수했고요. 볼보도 잇따라 인수했고요. 1986년에는 우리나라 이제 현재는 현대기아차지만 예전에는 기아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아산업의 지분도 10% 인수했었는데요. 이제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이제 주인이 피아트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포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앞서 말씀드렸던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를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회사가 인상을 알고 있고 볼보는 이제 중국계가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다 주인이 이제 다 뿔뿔이 다시 흩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승용차는 계속 라인이 있긴 있지만 SUV보다는 SUV라든가 트럭 라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한때는 몸집을 키웠지만 다 매각을 하면서 지금은 조금 간단한 트럭 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라인이 그러면서 단순화가 됐는데 자동차 모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자동차 이거 좋아하시는 분, 그 남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이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규어뿐만 아니라 머큐리 그리고 에스턴 마틴, 뭐 볼보, 랜드로버 이런 거 심지어는 마스다도 갖고 있었거든요. 마스다도 지분 투자했었는데 이걸 다 이제 팔았죠. 그리고 거의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있던 브랜드를 죽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리만 사태 때 거의 망하게 되니까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면 정부 지분들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니까 그냥 돈이 되는 거 다 판 거죠. 그래서 자체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가 이제는 완전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용차 라인 하면 결국은 승용차나 SUV 라인은 포드라 링컨으로 딱 게임이 끝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의 트롤러로 같은 경우는 해갖고 큰 브랜드나 이 지역은 딱 3개로 딱 끝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다양한 미국 포드나 이런 그 산하에서 링컨 산하에서 이제 각자 각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럭이 이제 집중한 것이 포드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대표 모델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거나 보셨던 1950년도부터 생산하고는 포드 F 시리즈입니다. F 시리즈. 예, F 시리즈는 뭐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그냥 미드 사이즈에서 트럭이 되겠는데요. F 150이 이제 기본형이 되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트럭.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 이 사이즈가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타는 사람은 제가 가끔 보긴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보셨어요? 가끔 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좀 여행 다니는 사람, 아웃도어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흔하지 않죠. 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네. 딱 그런 의미로 타는 거가 많죠, 이게 가격이. 왜냐면 이게 다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리터당 3km가 잘 안 갈 겁니다, 이게. 아, 연비가 너무 안 좋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도심에 타고 다니고 출퇴근 약간 개념이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면 타겠죠. 네, 그 플렉스 하면서 길에 이제 길바닥에 요즘 플렉스. 딱 말로 플렉스가 딱 맞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도심에서 타는 건 제가 플렉스 그 이상 이하는 전 솔직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타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전 그렇게 보고 미국에서는 근데 네. 이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포드 트럭을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네, 저는 제 주위에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이거 타는 친구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일을 하니까 쉽게 물건도 싣고 다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캠핑 갈 때 보면 딱 여기다 싣고 가족들이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가 다 주문한 거 사이버 트럭을 주문했다라고 같은 부류입니다, 같은 부류. 예,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제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말씀드린 건데요. 이번 이런 포드 F 시리즈를 기반으로 3분기에 주당 65센트 이익이 나면서 전망 19센트를 아주 깜짝 놀랄 실적을 GM과 포드 이번에 발한 거죠. 이게 어려웠지만 이번에 이런 GM 시리즈가 됐건 포드 시리즈 됐건 바로 이런 트럭이 잘 나간 건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교회화가 된 거죠. 지역으로 나가고 주택가로 나가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도심에서는 쉽게 우버나 랩터 쉽게 부르지만 이거 부르면 또 멀리 시간도 걸리고 마트 가려면 또 몇 분 타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집에 정원에 있는 정원에서 잔디도 사고 흙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다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렌트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가 필요한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포드에 대한 현실은 좀 냉정한 모습인데요. 업계에서는 좀 냉정하게 네. 포드에 대해서 좋게만은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분이나 강의든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드에서 나오는 승용차 F150 말고요. 승용차 타고 다니겠냐고 그러면 별로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그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요. 대부분 이거 살려면 제네시스가 좋죠. 이런 분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안 좋아졌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때는 세계 2위였는데요. 202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5위까지 떨어졌고요. 시가총액은 최근에 보면 1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15위까지요. 네,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도 저 위에가 있거든요, 지금요. 네. 니오가 GM을 이겼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가총액 15까지 떨어졌고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요. 테슬라랑 비교하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5년 동안요, 연평균, 물론 연평균 지나고 하니까 연평균이랑 개미 나오지만 또 수치상으로 보면 연평균 65%가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요. 올해 600% 올라간 거가 크지만 어찌됐건 최근 5년 한 분을 수학적으로 나누면 연평균 65%가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포드는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연평균 3.9%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실적이 안 좋으니 주가가 좋을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것뿐만 아닙니다. BMW도 마이너스 1%가 났고요. 반면에 GM만 하더라도 연평균 8%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만큼 이렇게 좋은 것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를 보면 S&P 500 올해도 올라갔을 때,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올라갔을 때 GM은 그나마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5년 동안에. 그렇지만 포드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떨어진 것이 포드죠. 회복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네요. 네. 예. 어쨌든 성장이 아니라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시면 제일 짜증나는 게 고치는 거잖아요. 고장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수치가 딱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요. 대당 AS 비용이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때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많은 분들이 3년 보증 이런 거 워런티가 하고 있죠. 네. 현대차 5년 10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계속 고장차가 들어오면 고치면 그때마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추세적으로 줄고 늘고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올해 초반만 해도 약간 줄어든 건 자동차가 덜 팔려서 그런 거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대당 서비스 비용이요. 그래서 포드는 한 대당 하면 $700가 평균이 왔다는 겁니다. 회사 측 비용이. GM이 $350거든요. 그러니까 포드나 GM 이걸 딱 보면 GM차 사는 게 좋은 거죠. 이것만 딱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시대의 준비에 완전히 미흡한 거죠. GM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뭐 270억 달러 투자한다는 얘기하고 전기차 25개 모델을 한다고 했는데요. 포드는 전기차란 얘기를 잘 안 하고 전기화 자동차 얘기합니다. 전기화가 전기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나 플러그드 하이브리드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전기차는 아닌 거죠. 완전한 전기차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전기차가 아니면 소위 순수하게 전기차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자동차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에서 약간 이제 떨어진 거, 경쟁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과 손잡고 이제 한번 잘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과 앞으로 800만 대 규모의 전기차라든가 트럭도 공동 개발하겠고,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같이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플랫폼도 같이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는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가도 제가 항상 좋은 주식, 잘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이건 주가도 좋지 않습니다. 불과 9달러밖에 안 하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세대 차이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는달까요? 그러니까 발빠른 이런 흐름에 한 발도 앞서가지 못하고 좀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도 좀 미흡한 모습인데요. 살아나야 될 텐데 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아담 조나스 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테슬라 얘기할 때 엄청나게 작년에 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얘기했다고 이제 의견을 바꾼 사람인데요. 네. 매수해서 중립으로 최근에 또 의견을 또 내렸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에 확실한 전략도 없고 이해도도 부족하다고 아주 혹평을 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재무 개선도 되고 전기차 시장의 전략의 효율성도 입증돼야 되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11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9달러인데요.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미래를 확인한다 그러면 20달러도 가능하다. 2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 의견은 중립이 되겠고요. 매수는 3명이고 중립이 훨씬 많고요. 목표 주가 평균도 현재 주가에 불과한데요. 다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워낙 주가가 싸진 건 분명히 사실이 되겠고요. 9달러밖에 안 하니까요. 내년 이후에 보면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그나마 이게 꾸준하게 늘어날 개연성이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조금씩 자동차가 좀만 더 팔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좋아지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다크호스 주식으로 2021년에 다크호스 주식으로 한번 여러분도 볼만하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리고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포드에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저가 매력의 다크호스 주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